이메일 주셔고 답변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결 영상 여러분들도 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 질문하실 때 기존에 있는 영상을 이미 주제들로 다뤄서 거기서 이미 다 얘기를 많이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먼저 봐주셨으면 하는데 당연히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 오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굳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찾아오셔서 다른 영상들까지 다 뒤져보실 수도 없는 걸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링크를 달아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 답변을 정성스럽게 안 달아주고 링크는 떡하니 달아놓냐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댓글 답변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검정고시 출신이시고 나이 23살 군필 만기 현역 중학교 때 부단지가 계셨군요. 질병지가 이건 괜찮습니다. 병 갔다 온 거잖아요. 부단 결석도 하나 있고 부단지는 6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으면 이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고등학교를 1학년 때 그만두셨고 그 와중에도 부단지가 질병지가 부단 결석 요거는 괜찮아요. 병 갔다 온 건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좀 많이 하셨으려나 싶었는데 중학교 생활 그렇겠죠. 3학년까지 다 있으니까 다 내용이 좋아요. 보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되게 잘 써주셨고 학과 생활을 잘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써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성적표 하나 보내주셨는데 검정고시 성적표겠죠. 생각보다 점수 높았습니다. 문제가 쉽긴 한데 일단 내용으로 가보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1이면 우리 세는 나이로 17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는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만 했거든요. 그런데도 공부를 빼어나게 잘했다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가 안 보여서 방황을 했다 현실이 어렵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심적인 방황이겠죠. 다른 일탈을 하실 만한 여유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검정고시 성적은 높은 편은 아니죠. 높은 편은 아닌데 왜냐면 문제가 쉽거든요. 검정고시가. 근데 전문대학을 가서 보셨겠고 저도 전문대학을 나왔지만 그 친구들은 절대 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는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힘든 거는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하지 못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대도 가셨고 학점도 높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이거는 사실 응원하려는 말이 더 크고 어차피 화공을 안 했으면은 기계나 전기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냥 기계나 전기를 해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많아서 전문대학 위주로 채용하는 곳을 노리시면은 고등학교는 그래도 덜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을 거거든요. 네. 반영이 회사마다 다른데 검정고시 성적이 그대로 고교 성적 및 출결,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남들의 다른 사람의 경쟁자의 고교 성적 및 출결이 검정고시 성적 플러스 중학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는 이것만 보고 비교과는 이것만 보고 이런 경우도 있고 교과를 둘 다 보고 비교과는 이것만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비교과를 나타낼 수는 없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우선은 서류를 합격하시면 연락이 어떻게든 옵니다. 학교를 자퇴한 거냐 미진학을 한 거냐 물어보거든요. 물어봤다는 거는 일단 서류 합격을 했다는 거고 이미 그 시점에 서류 합격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미진학이면은 중학교 생기부를 떼오라고 할 거고 자퇴면은 거를 떼오라고 할 거예요. 둘 다 떼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떼오라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잘 써주셨으니까. 고등학교 거는 어떻게 떼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고교 생기부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니다 말았어도 그 자퇴한 학교에서 다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다 전산이니까요. 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냥 가까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가서 민원실에 행정실 직원분한테 떼달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다녔던 학교에 연락을 해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떼보실 필요는 없는데 아마 본인이 1학년 1학기를 만약에 못 마치셨으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중학교만 요구하겠네요. 혹시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셔야 좋은 거겠죠. 서류 합격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나는 1학 못 마치고 중퇴를 해서 고교 생기부가 없고 어쨌든 이걸 다 반영해서 아니면 혹은 숨기고라도 서류 합격은 일단 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입사시험, 인적성검사 이런 것들의 싸움이니까 괜찮습니다. 거길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낮추라는 거는 너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정유, 사사, 이원 이런 데가 완전한 신의 직장인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밖에서 보여지기에는 그 회사들이 좋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만 버리시라는 거지 출결 조졌으니까 대기업은 포기해라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조금 안 좋아와도 아래테나 있는 대기업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목표네요. 아직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걸 하시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죠. 오픽이 이만큼이면 저는 오픽 시험을 안 봐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익 환산표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이 정도면 800점대니까 이 정도 하시면은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 가진 단점들을 많이 커버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고등학교 중학교를 성실하게 잘 다녔다라는 건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꾸준하고 성실함 그거는 차라리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점에 가까운 노력을 하시라. 그래야 서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서류를 일단 뚫으시는 게 먼저긴 한데 어쨌든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면접에서 분명히 물어볼 거고 자기소개 어떤 내용 또 안 적은 내용
내용 다 물어볼 건데 나는 어쩔 수 없는 가정 환경 때문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일을 하느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성실성을 충분히 보였다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이 정도까지 학점을 제가 뭐 강조하진 않긴 하거든요. 또 만점이라는 거를 좀 너무 완벽주의?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만점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무조건 점수가 높으면 좋은데 그런 면도 없진 않으니까 뭐 한 4.3 정도면은 아주 좋죠. 근데 뭐 4.11, 4.2 정도가 좋죠. 근데 메일을 주신 이분한테는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표를 가지고 오는 원래는 상담을 안 해드립니다. 이분은 워낙 절박하시고 메일까지 보내주시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답장도 보내드리고 영상도 제작을 하는 건데 이거를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안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예언가가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못 맞추니까 뭐 계획을 봐달라? 그럼 보통 저는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분한테는 확실히 이걸 이야기해드리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우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가지고 상담을 안 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취업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느 회사를 지원할지도 모르잖아요. 뭐 1, 2, 3, 4, 5 어느 회사를 모르고 내가 정유를 갈지 철강을 갈지 반도체를 갈지 뭐 제약회사를 갈지 뭐 등등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지원하는 그 시점에 어느 업계가 호황이라서 채용 인원을 늘릴지 모르는 거고 또 이 업종에서도 어느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증설을 한다 이러면 채용 인원이 늘어나는 거고 이런 게 운적인 요소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계획이 이러니 어쩌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같은 문제를 주고 같은 시간에 다른 점수를 받죠. 그러면은 석차가 나오죠. 그러면 오히려 서열이 생기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자르면 되잖아요. 몇 점까지 자르고. 그런데 시험도 상대평가 시험 있잖아요. 100점 만점이라고 해도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 또는 준비를 많이 한 사람도밖에 못 맞았는데 나는 조졌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50점 60점 이렇게 받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에도 수학능력 시험이야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뭐 보정치가 다르고 어쩌고 다 떠나서 한 과목만 시험 본다고 쳐도 표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맞는 거긴 하지만 정규 분포에서 멀리 떨어지고 높이 있을수록 점수를 더 높게 주잖아요. 그런 거라서 이렇게 더 쉽게 이야기. 원점수 몇 점을 맞아야 이 대학에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시험을 해보고 성적표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고 실제 지원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업은 더 달라요. 채용 인원이 얼마인지 안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원자들이 어느 수준인지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고려할 변수가 많아요. 당연히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학점, 자격증 등등 얼마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자꾸 저는 내연자가 아니라고 점쟁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취업 시장의 채용의 프로세스를 좀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막하죠. 당연히 막막한데 모두가 막막하거든요. 나만 막막한 게 아니라 모두가 막막하고 그렇게 안 보인다. 그냥 열심히 한다. 방향을 잘 다. 하늘에 맡긴다.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제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그리고 이거는 공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수락해주신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할 때도 학보다 학점이 중요한 건 당연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극복하는데 이건 또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더 신경 쓰셔야 된다. 다른 분들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가고 싶은 데들 중에서 큰 데 중에서도 이제 채용 인원이 많이 예정돼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메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메인이 맞고요. 나머지는 일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학점을 준비한다는 건 평소 수업 시간 집중 예습은 안 하시잖아요. 보통 저도 잘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험 기간에 밀도 높은 학습 벼락치기죠. 그리고 출제자가 주는 힌트들에 집중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는 어학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뭐 다른 시험 뭐 한국사 기술 외 자격증 이런 것들은 학기 중에 뭐 주말이든지 이거는 기술 외 자격증 뭐 전산이나 이런 쪽 말씀드린 거고 한국사나 어학 같으면 방학 정도 활용해서 학원을 다니시든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든 이거는 더 단기 집중 점수 이러면 끝나는 거고 나머지 뭐 헌혈 이거는 그냥 2주에 한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봉사활동 시간만 좀 내면 되잖아요. 그게 그냥 공부하는 게 지겹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주말이나 남는 시간에 나들이를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중간중간에 하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학기 중에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자격증하고도 기술 자격증요 연결될 거고 시험 기간에 집중하고 두 번 하면 방학 오잖아요. 방학 오면 한 달 빡세게 해서 어학 점수 따고 한 달 빡세게 해서 뭐 다른 거 따고 뭐 이렇게 다 되니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뭐 아무 일정이 없는 주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건강이 혹시 있으시면은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학교를 안 가는 달이 평 중에 있다면 그런 달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제 말은 그게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취업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학교도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 안에 승부를 보셔야죠. 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실패했지만 실패까지는 아니네요. 졸업 전에 취업을 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PC방 한번 안 가고 내가 내 노는 시간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롤 한 판 안 하고 뭐 술을 드시는 분이면은 뭐 술 약속 한 번 안 잡고
뭐 연애를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데이트 한번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는 참으셔야, 그런 인내를 하셔야 원하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냥 시간 때운다고 제 컨텐츠를 포함해서 유튜브만 보신다? 그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 시간에 다른 시간에 다 투자를 하셔서 얼른 취업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서 메일 보내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또 막히거나 어려운 게 있다면은 이메일이든지 댓글이든지 연락 주시면은 답해드리겠습니다.